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소득이 1% 오르면 시험 점수는 과연 몇 퍼센트나 오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바로 계량경제학의 아주 강력한 도구죠. 로그 모델 안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시죠. 자,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세상의 모든 경제 현상, 이게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직선 하나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늘어날 때 시험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랑 1억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늘어날 때 그 영향이 과연 똑같을까요? 글쎄요, 현실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데이터 한번 보세요. 가로축은 소득이고 세로축이 시험 점수인데요. 점들이 찍힌 걸 보면 이게 쭉 뻗은 직선이 아니라 완만하게 휘어지는 곡선 형태를 그리고 있죠? 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둘 사이에 분명히 관계는 있는데 그 효과가 일정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단순한 직선 모델의 한계를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인 로그 모델의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탄력성의 의미를 알아보고 실제 데이터에 적용도 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도대체 왜 중요한지 그 의미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왜 우리는 직선만 고집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지 그 한계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선형 모델, 그러니까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 이 모델은요, x가 1단위 변할 때 y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똑같이 베타 1만큼만 변하다고 가정해요.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한계 효과 체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효과가 막 크다가 갈수록 그 효과가 줄어드는 현상, 이게 현실에서는 정말 흔하게 나타나거든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까다로운 비선형 관계를 아주 멋지게 다루는 방법, 로그 회귀 모델입니다. 이 식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로그 모델의 심장입니다. 뭐가 다르죠? 네, 맞습니다. y랑 x 두 변수 모두의 자연 로그, 즉 ln을 취해줬어요. 이 로그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성장률이나 퍼센트 별어를 다룰 때 아주 특화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변수 양쪽에 로그를 딱 씌워주는 순간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 식 자체는 보세요. 베타 제로, 베타 원. 아주 간단한 선형 모델이잖아요. 분석하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원래 변수인 y와 x 사이의 그 복잡한 곡선 관계는 그대로 다 잡아내는 거죠. 이야, 이게 바로 로그 변환의 진짜 마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환이 부리는 진짜 마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비밀은 바로 이 개수, 베타 1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단순 선형 모델에서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베타 1은 x가 1단위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의미하지 않아요. 훨씬 더 흥미롭고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도대체 저 베타 1이 왜 탄력성이 되는지 그 비밀이 여기서 풀립니다. 첫 번째 스텝을 보세요. 이건 로그의 아주 중요한 속성인데요. 뭐랄까, 수학적으로 증명된 약속 같은 겁니다. 뭐냐면 어떤 변수의 로그 값의 차이, 그러니까 변화량은 곧 그 변수의 퍼센트 변화율과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이 속성을 우리가 만든 회귀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델타 lny는 y의 퍼센트 변화, 델타 lnx는 x의 퍼센트 변화, 이렇게 바꿔 넣을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식이 어떻게 바뀌나요? y의 퍼센트 변화는 베타 1 곱하기 x의 퍼센트 변화와 거의 같다. 와, 정말 놀랍도록 직관적인 해석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그 최종 해석을 아주 깔끔하게 보여줍니다. 방금 그 식을 베타 1에 대해서 정리하면 바로 이렇게 되죠. 베타 1은 x의 퍼센트 변화 분의 y의 퍼센트 변화가 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개념에 아주 중요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바로 탄력성입니다. x가 1% 변할 때 y가 과연 몇 퍼센트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걸 측정하는 지표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강력한 이론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 교재에 있는 소득과 시험 점수 예제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교재에서 제시한 실제로 데이터를 돌려서 추정한 로그 회기식입니다. 시험 점수 로그값과 소득 로그값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이 식에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보물이 바로 이 숫자 0.054입니다. 이게 바로 소득이 시험 점수에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정한 탄력성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학군의 평균 소득이 1% 증가하면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고 할 때 시험 점수는 평균적으로 0.0554%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달러나 점수 같은 단위가 아니라 깔끔하게 퍼센트 대 퍼센트로 관계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보시죠. 우리가 추정한 로그 모델이 바로 저 곡선에 해당하는데요. 왜 이 곡선이 직선보다 데이터를 더 잘 설명할까요? 소득이 낮은 좀 가난한 학군에서는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점수가 비교적 크게 오르지만 이미 소득이 높은 부유한 학군에서는 소득이 더 늘어난다고 해도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는 바로 그 한계 효과 체감 현상을 이 곡선이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왜 경제학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정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그 모델을 통해 얻는 이 탄력성은요, 크게 세 가지의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단위에 구애받지 않아요. 변수 단위가 달러든 원이든 킬로그램이든 상관없이 항상 같은 값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둘째, 직관적인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전혀 다른 상품, 전혀 다른 시장의 현상들을 탄력성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잣대로 비교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점일 텐데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 정책을 시행하면 소득이 10%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 같이 그 효과의 크기를 퍼센트라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언어로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데이터를 보시게 되든 그냥 단순하게 직선 하나 그어보고 끝내지 마세요. 대신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 데이터 속에는, 이 관계 속에는 어떤 숨겨진 탄력성이 작용하고 있을까? 감사합니다.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